그 두 번째 강의,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 제목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직선이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이죠. 예, 직선하고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달라요? 다르지? 예, 뭐냐면 직선이라는 정의와 개념은 그냥 좌표 평면이 없어도 존재하는 애예요. 직선의 정의가 뭐냐면, 이건 대부분 다 몰라서 그냥 제가 말해주는데 물어봐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직선의 정의는 두 정점, 고정된 점 두 개란 소리예요. 두 정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무한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용어는 선분이에요. 다 배운 내용이야. 선분, 반직선, 직선 이렇게 있어요. 예. 두 정점을 찍고 그 두 정점을 잇는 최단거리를 우리가 선분이라고 불러요. 예,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찍이요, 뭐 한번 표현해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선분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최단거리란 말밖에 없어. 예, 가다 약간 휘면 어떡해. 그러니까 어쨌든 최단거리, 이게 선분이거든. 이것의 양쪽 무한 연장선, 한쪽 연장선은 반직선, 양쪽 연장선은 직선이에요. 이게 직선의 정의와 개념입니다. 좌표 평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것은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방정식 배웠는데, 방정식. 방정식이 뭐지? 방정식? 미지수 구하는. 그렇죠. 어떤 미지수를 구하지? 등호를 만족시키는. 예. 등호를 만족시키는 미지수를 구하는 등식. 이걸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한마디로 등식이라는 소리입니다. 등식이고요. 예를 들어 2x-y 더하기 5는 0이라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x-y 더하기 5는 0. 이거 등식 맞죠? 등식 맞죠? 그리고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미지수가 있어요. x와 y. 얘를 찾는 거예요. 얘를 찾는 거야. 예를 들면 얼마가 있을까? 2, 아닌데? 마이너스 2,1. 왜? 만족하잖아요. x 하나, y 하나. 근데 문제는 이게 방정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풀면 x는 얼마, y는 얼마 이렇게 딱딱 나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정방정식 기억나세요?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은 결정되지 않는 방정식이라고 해서 해가 여러 쌍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이것도 문자 두 개씩 하나라서 해가 한 쌍으로 결정되는 애가 아닙니다. 여러 개의 만족하는 순서쌍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5. 이거 있잖아요. 0,5. 또 뭐 2분의 5, 하면 합이 10이니까 10 이렇게 되겠네. 이것도 만족하고. 집어넣어 봐요. x에 이걸 넣고 y에 이걸 넣고 0이 되는지 봐요. 근데 나 이거 쓰는 거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찾으면 얼마나 찾아야 될까 이거? 얼마나? 못 찾을걸요? 왜냐하면 루트 2, 2루트 2 더하기 5 이것도 답이에요. 한마디로 정수,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다 합쳐서 무한개의 점좌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걸 순서상으로 쓰고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렇다면 이 해들을 표현해 주고는 싶고 다 쓰는 건 불가능하니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로좌표에 y좌표를 넣고 가로좌표에 x좌표를 넣고 여기에 해당 점들을 찍어보는 거예요. 0,5 여기 있겠네. 0,5 이렇게. 요 점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인 거야.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요 정도? 예, 요 정도? 2분의 5,10, 2분의 5,10, 이 정도?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기다 찍고, 요 또 밑에 있는 거 찍고, 밑에 있는 거 찍고, 밑에 있는 거 찍고, 찍고 하다 보니, 예, 실수 단위로 단 한 개도 빠짐없이 다 표현했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궤적을 이루더라 이거지. 점들이 연결되어 선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 점들을, 이걸 만족하는 모든 좌표점들을 다 모아봤더니 빼곡하게 빈틈없이 다 점이 찍히면서 그것이 하나의 궤적을 이루더라. 그런 궤적을 이루는 대상이 x의 1차, y의 1차 이고, x의 1차, y의 1차이고, 어쩌면 두 정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무한 연장선이 된다면 그것을 직선이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이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름이 방정식이 붙는 이유가 그거예요. 해가 있는 대상이다 이거지. 해가 있는 대상. 다만 너무 많아서 못 구한다.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그림으로, 도형으로 그 해들을 보여준다. 이 내용입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제목에서 오는 녀석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거죠. 좌표평면 위에 이런 애도 하나의 직선이라고 그러고, 이런 애도 직선이라고 그러고, 이런 애도 직선이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이렇게 세로 수직으로 서 있어도 직선이라고 그러고, 가로로 이렇게 놓여 있어도 직선이라고 그러고, 세상 오만 직선들이 다 있는데 이 직선들을 하나하나 구분짓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조건으로 첫 번째, 항상 두 개의 조건을 줘야 돼요. 직선을 구할 때는. 두 개의 조건, 그게 바로 기울기라는 개념이에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기울기, 그리고 그것이 이 직선이 지나가는 한 점, 이렇게 주는 방식입니다.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왜 이 두 개면 직선 하나가 결정이 되냐면, 내가 실제로는 이 직선을 구하려고 한다고 쳐봐. 이 직선을 구하려고 치는데 기울기의 개념은 내가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기울기라는 거는 직선 위에 두 정점을 잡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x축 방향으로 이동한 분량, 이걸 증분이라고 불러요. 증분. 델타 x로 표현하고 x 증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여기 멈춰서서 y로 진행한, 직각 방향 위로 y로 진행한 이 델타 y, y 증분이라고 부릅니다. 의 비율을 기울기라고 불러요. 기울기의 정의는 델타 x분의 델타 y입니다. 비율이기 때문에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아주 좁은 두 점을 잡아도 요렇게의 비율과 요 비율은 똑같고, 아주 넓게 잡아도 이 비율과 이 비율은 보시면 삼각형 다 닮았죠? 닮았으니까 x분의 y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비율을 기울기라고 부르는데요. 기울기. 그래서 직선에서는 이 기울기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건 어떤 두 점을 잡아도 기울기가 일정하니 기울기가 하나의 숫자로 결정된다는 건 요 녀석과 평행하다는 뜻이죠. 이해하시겠어요? 기울기가 같으면, 예를 들어 이 기울기가 1이다 라고 하면 얘랑 평행한 모든 선의 기울기가 다 1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가로중분의 세로중분의 비율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기울기가 주어지면 나는 이 직선을 구하고 싶은데 이것과 평행해서 이동하는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할 수 있죠. 기울기가 저 숫자면 되니까. 그러면 이네들 중에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여기서
이 직선 위에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주잖아요.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주면 이 녀석을 자신의 방정식의 근으로 하는 직선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직선 위에, 이 직선의 방정식 위에 이 점이 있다는 건 그 직선의 방정식에 얘와 얘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뜻이잖아요. 등호가. 예, 그러면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만이 그 기울기를 갖는 그 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어요.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으로. 그러면 이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내가 앞으로 기울기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표시를 한 다음에 동그라미를 칠게요. 이러면 기울기란 뜻이에요. 기울기가 m이고 x1과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 방정식은 푸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게 우리 숙제죠. 사실은 방정식 만들기 진짜 싫잖아. 방정식은 되게 풀으라 그러면 풀겠는데 만드는 거는 귀찮죠. 부담스럽고. 근데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종적인 공식을 먼저 말해주자면 이렇습니다. 지나는 한 점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y 마이너스 y1 그 지나는 한 점을 y라는 미지수에서 빼면 돼요. y 마이너스 y1 그러니까 저 해 중에 이 방정식의 해 중에 내가 여기다 y1을 요 y 자리에 y1을 넣으면 이게 0이 되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x 마이너스 x1 마찬가지입니다. 지나는 한 점이 x좌표면 그 지나는 한 점의 좌표를 x에서 빼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요 자리에 x1이 들어갔을 때 이게 0이 되니까. 그리고 기울기의 위치인데 기울기의 위치는 항상 x변수 앞 계수입니다. x변수 앞 계수. 그래서 기울기를 여기다가 요렇게 놓고 괄호를 쳐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들고 있는 기울기 m이고 지나는 한 점이 x1, y1이다의 공식은 요 노란색 y1을 여기다 써주고 노란색 x1을 여기다 써주고 m을 요 자리에 써주고 요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울기가 2이고 2,5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y 마이너스 5 2배의 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2,5를 지난다고 요 앞에 기울기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공식적인 이야기고 실전에서도 이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실전에서 이걸 놔둘 리가 없잖아. 2x 마이너스 4 넘어오면 플러스 5 그럼 2x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왜 두 번에 걸친 일을 하겠어?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 실제 문제를 풀 때는 y는 한 다음에 기울기가 2야? 그럼 2x라고 먼저 써 이렇게. 기울기 x를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2를 넣어 여기다가. 2를 이렇게 넣어. 그러면 4지? 근데 y가 5여야 돼. 그게 같아야 돼. 2를 넣었을 때 y가 5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상수 얼마 있어야 돼? 더하기 1 있어야죠. 이거 암산, 이 정도 암산은 충분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2 넣어서 5 만드는 상수를 암산해서 써준다가 실전이에요. 예, 됩니까? 됩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결론적인 요령을 설명한 거고 왜 기울기가 이 앞에 와야 돼요? 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원리 설명은 따로 할게요. 원리 설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이 x와 y도 이 직선을 돌아다니는 어떤 임의의 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임의의 점으로. 그냥 그 xy가 여기여도 되고 여기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를 x, y라고 해볼게. 그냥 이렇게 이 동점이 이 위를 다니다가 찰칵하고 사진이 찍혔어.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 있으면 안 되고 딱 여기 있어야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딱 여기 있어야 돼. 이 선 위에 있어야 돼.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가도 안 되고 정확히 여기 있을 조건이 뭐냐? 바로 이 점을 하나의 정점으로 이 점을 하나의 정점으로 요렇게 만들었을 때 이게 기울기가 m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에서 x1 뺀 증분, x 증분이 x-x1이겠죠. 그리고 y의 증분이 y에서 y1 뺀 거, y-y1 이렇게 되겠죠. 이게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이에요. 가 항상 상수 m이 되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기울기의 정의를 쓴 거야. 이 기울기가 m이라면 이 x가 여기 있건 여기 있건 내가 이 증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 증분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어떤 이 가로 증분분의 세로 증분을 만들어도 그 기울기는 언제나 m이어야 된다. 에서 얘가 일로 이렇게 옮겨가면 이 공식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어쨌든 이게 기본.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 자, 두 번째는 지나는 두 점. 조건을 줄 때 기울기와 지나는 한 점으로 주면 땡큐. 제일 빨리 구할 수 있죠. 근데 기울기를 주기 싫을 때가 있어요. 기울기를 주기 싫어서 그냥 좌표평면 위에 이 점 하나 줄게, 이 점 하나 줄게, 이거 이어지는 직선 만들어봐. 이렇게 시켰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게 x1, y1, 이게 x2, y2 이런 거죠. 이게 x1, y1, x2, y2 이렇게 지나는 두 점을 줬을 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법 사실은 좀 전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식을 잘 보세요. 이 공식을 보면 지나는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이 y에서 빼면 되고 x에서 빼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얘도 지나는 점이 차고 넘쳐 지금. 이 점을 쓰든 이 점을 쓰든 y-y1하고 x-x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혹은 저는 이쪽 점이 마음에 드는데요. 그러면 y-y2는 x-x2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기울기의 자리가 어디라고 그랬냐? 기울기의 자리. 기울기의 자리가 x 앞이라고 그랬죠. 여기다 기울기를 쓰면 되는데 기울기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 위에 임의의 두 점에서 x의 증분분의 y의 증분 아닌가. 그러니까 두 점을 줬다는 얘기는 그 두 점을 x끼리 뺀 것분의 y끼리 뺀 것으로 이렇게 써주면 기울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점 두 개를 가지고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x 증분분의 y 증분을 만드는 거라고.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x2-x1 분의 y2-y1 이렇게. 기울기의 자리에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해서 넣는 거죠. 자,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역시 실전에서는 이렇게 공식에다 넣느냐? 안 돼. 이거 하다가 맨날 틀려, 얘들아. 쓰는 양이 자꾸 늘면 실수하는 그 확률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1,2와 마이너스 2,3을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하면 이 두 점으로 기울기 먼저 구해. 그냥 기울기는 x끼리 뺀 것분의 3분의 y끼리 뺀 거 마이너스,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기울기네요. 방향 조심해. 내가 이거에서 이걸 빼든 이거에서 이걸 빼든 상관없어. 뭐든 빼면 돼. 그런데 문제는 얘에서 얘를 뺐으면 그 분자에는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예요. 분자는 얘에서 얘를 빼고 분모는 얘에서 얘를 빼고 이러면 안 돼. 알겠지? 방향만 일치시키세요.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3, 2에서 3을 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3에서 2를 빼면 1, 어느 쪽도 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기울기가.
그러니까 기울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라고 쓴 다음 x에다가 1을 넣었을 때 y가 2가 되려면 뒤에 3분의 7이 있어야 된다라고 암산해서 쓰는 겁니다. 요거 1,2를 지난다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어디까지나 교과서, 개념서에 나오는 정식의 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두 가지. 자, 짧게 정리하면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m과 지나는 한 점 x1, y1으로는 y-y1 equal m x-x1이라는 공식으로 직선을 만들고 지나는 한 점 x1, y1과 또 다른 한 점 x2, y2가 주어지걸랑 y-y1 equal x2-x1 분의 y2-y1 x-x1 이렇게 하는 공식으로 직선을 만들어낸다. 또 뭐 더 있어요. 이게 x 절편이 a이고 y 절편이 b일 때 a분의 절편분의 x 절편분의 y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만드는 공식도 있어요. 이러나 저러나 간에 나한테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 내가 직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야 이게. 그런데 그게 끝나고 나면 그 계산이 다 끝났어 이제 얘네들이. 나한테 주어진 조건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어. 그래서 최종적으로 쭉쭉쭉쭉쭉 해서 마무리까지 지었어. 라고 하면 직선의 표현이 두 가지가 생겨요. 하나는 y는으로 표현하는 방법. y는. 그럼 y는 mx 더하기 n 꼴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xy에 대한 1차식이죠. 또 하나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한쪽으로 x, y와 상수항을 다 몰아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쓰는 표현을 표준형이라고 부르고요. 직선의 표준형. 이렇게 표현한 방식을 직선의 일반형이라고 씁니다. 둘 다 필요한 얘기예요. 네, 이게 둘 다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뒀으면 좋겠어요. 표준형 앞으로도 표준형, 일반형은 많이 쓸 단어인데 사실은 우리 다뤘던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에도 표준형, 일반형이 있어요. 2차 함수 때도 y는 a x-m의 제곱 더하기 n 이렇게 하면 표준형이고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쓰면 일반형이에요. 원도 표준형, 일반형이 있고 나중에 타원을 배워도 타원도 표준형, 일반형이 있고 그래요. 왜 그러냐? 표준형을 어떤 걸 표준형이라고 그러냐면 그 방정식을 딱 쳐다보면서 그 도형의 특징이 바로 나오는 애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x 앞 계수가 기울기. 명확하게 알아요. x 앞 계수가 기울기. 그리고 뒤에 떨궈져 나온 상수가 y 절편. 한마디로 x에 0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 좌표. y축을 자르는 점. 이게 y 절편. 이렇게. 그래서 직선이 딱 나오면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숫자로 뭐 하는지를 바로 알아요. 얘가. 기울기 3이면 이렇게 바짝 선 거네, 이렇게. 1, 2, 3 이렇게 쓰니까 양수 순으로 이게 기울기 0이고 45도가 기울기 1이고 그 다음 2, 3 이렇게 쓰니까 이게 꽤나 가파른 애예요.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딱 찍고 기울기 3짜리 이렇게 그리면 되게 빨리 그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기울기가 되는 것의 전제가 뭐가 있냐면 이게 y합 계수가 1이어야 됩니다. 1. y는 하고 표현했을 때 x합 계수가 기울기라는 거예요. 얘처럼 되면 x합 계수가 기울기 아닙니다. 왜냐하면 얘는 요 숫자가 1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일반형이란 건 뭐냐면 그 도형이 x 그리고 y의 몇 차식인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몇 차식인가. 한마디로 일반화된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x 1차, y 1차 나오면 아, 너 직선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만약에 x제곱, y제곱이 등장하면 아, 너 원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x제곱 하나밖에 없고 여기 y가 1차가 있다. 그럼 아, 너 포물선이구나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문자의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 쓰는 것을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형이 훨씬 불편한 거네. 그지? 예, 확실히 불편해요. 얘가 쓰기 편하고. 그럼 다 표준화하면 되지. 왜 일반형을 써? 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얘가 표현하지 못하는 직선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식을 사용할 때 이제 이런저런 공식들이 만들어질 거 아닌가? 공식을 사용할 땐 표준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식들은 다 일반형으로 만든다. 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를 해볼까요?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제 동종의 도형인 직선과 직선이 등장을 했다. 이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건 놓여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중학교 때 배우긴 배웠는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몇 종류가 있는지 아는 사람? 두 개의 직선이 자신의 포지션을 잡아요. 평면 위에서. 그러면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로 구분된다 라고 말할 때 뭐가 있지? 그렇죠. 아, 이것도 사실과 비사실을 둘 다 말해줘야 되는데 수학적 이론 상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난다, 안 만난다. 두 개밖에 없어요. 평행하면 안 만나고요. 기울기가 서로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반드시 만납니다. 왜냐하면 무한직선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만나잖아요가 아니라 이게 무한히 연결되면 언젠가 만나거든요. 만난다, 안 만난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건 수학 이론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치관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평행, 일치, 수직 이렇게 해요. 평행, 일치, 수직. 이거는 그냥 사실 수직이라는 건 뭐 특별한 게 아니야. 한 점에서 만났는데 직각으로 만났다는 거지. 이렇게 틀어져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수직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자꾸 문제로 내니까 그걸 조건화시키기 위해서 평행, 일치, 수직 이렇게 세 가지로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습서에 두 직선의 위치관계라고 해서 평행, 일치, 수직으로 나와 있으면 이거는 어디까지나 문제 유형에서의 분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실제 위치관계는 만난다와 안 만난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위치관계를 표현할 때 두 개의 직선이 y는 mx 더하기 n과 y는 m'x 더하기 n' 표준형으로 두 개를 표현했을 때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a'x b'y 더하기 c'은 0 이렇게 해서 두 상태를 다 외워두는 것이 좋아요. 그때그때 쓰게.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만약 표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총 6칸이 나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외우는 겁니다. 평행하다. 방금 전에 우리 그림으로 그려서 확인시켜 줬듯이 평행하면 기울기가 서로 같아요.
표준형일 때. 네. 아니, 뭐 일반형일 때도 기울기는 같지만, 어쨌든 요 앞에, x 앞에 숫자 두 개가 서로 같다는 뜻이에요. 대신에, 일치도 그러하죠. 왜냐면 일치라는 건 사실은 두 직선의 관계가 아니잖아. 이렇게 겹쳐버리면 한 직선이지, 이게 무슨 두 직선이야. 근데 어쨌든, 이게 이렇게 되는 것과 이렇게 되는 것이 상태가 같기 때문에, 기울기가 서로 같았는데, y절편마저도 같으면 일치고, 기울기는 같으나, y절편이 서로 다르면 평행이고, 뭐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 그 다음에 수직인데요. 수직. 두 녀석의 기울기가 서로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 요렇게 되든 요렇게 되든 요 관계를 구해보면 뭐 현상에 대한 표시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지금은 낯설겠지만 두고두고 계속 이걸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밖에 없네. 예.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근데 거기다 이제 왜요라는 말을 붙였을 때 한 번쯤 증명을 해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죠. 아무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일반형으로 써져 있을 때는 사실은 나 귀찮다, 나 일반형 너무 싫어 이러는 사람들은 그냥 얘를 y는으로 고쳐서 이 조건만 쓰시면 됩니다. 일반형 y는으로 고치면 표준형 되잖아. 그러니까 y는 얘만 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b'으로 두 개를 나눠버리는 거죠. 그럼 표준형이 돼요. 그럼 표준형으로 그냥 쓰면 돼요. 다만 조금 있어 보이게 그러지 말자. 응? 네. 지금 귀찮다고 안 한 행동이 나중에 화로 돌아오는 일이 많아요. 짝수 공식 안 쓰는 것처럼. 이겁니다, 이거. 요렇게 비율하고 요렇게 비율이 똑같으면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기울기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상수항의 비율은 서로 다르다. 그럼 평행하다는 거죠. 서로 만나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마저도 같으면 일치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은 그러면 이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0분의가 되는데 그건 숫자가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면 되냐면 이게 나누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몇 대 몇이에요. 그러니까 비율을 이렇게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율을. 그래서 얘네들은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고 어느 하나가 0이다. 그럼 다른 하나도 0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같아지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0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이들 중에 0인 것은 그래프 그리기도 쉽고 그리고 하나가 0이면 반대쪽 아이도 0이어야 한다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요거에 대한 뭐 어떤 비합리성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가르쳐놔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큰 기대감은 없는데 혹시나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외워두기 되게 편해요. 이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그 둘을 더해서 0 되면 수직이다 라고. 이게 성분곱의 합이라고 그러는데 성분곱의 합을 해서 0이면 수직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직선의 위치관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듣고 사실은 뭐 기억하기는 어려운데 이 자습서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볼 거고 영상도 2번 이상 볼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렇게 스스로 이 표를 정리해 놓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기. 그 다음 짧게 이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직선이 그럼 아까 점은 1시간 수업했는데 그럼 직선은 30분, 40분만 들으면 충분한 내용인가요? 아니에요. 직선의 방정식이 점 내용의 3배가 넘죠.
실제 문제로는. 근데 얘네들을 제가 지금 개념 설명으로 걔네들을 익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선하고 원의 특징이 문제 유형으로만 익힐 수 있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이제 배워서 해결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에 그걸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개념 설명이 좀 짧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유형 풀이할 때 이제 더 보시고요. 지금 알아둬야 될 거는 역시나 또 별표 100만 개. 뭘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역시나 유도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말할 필요도 없겠지 뭐.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서. 자전거 평생 못 타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의 99.9%는 자전거를 탈 줄 알겠죠. 그것처럼 아마 지금 너희들 부모님한테 가서 여쭤봐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만큼 자주 쓰이고 그만큼 많이 써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무슨 개념이냐면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이 하나 놓이고요. 어느 방향이든 직선이 하나 놓이고 그리고 내가 한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약속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직선은 수도 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뭘로 정의하냐. 그거부터 약속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고 이것도 거리인데 이 중에 어느 거리 할 거야 이런 거. 뭘로 하겠어요? 그렇죠. 그걸 좀 있어 보이게 표현하면? 최단거리. 있어 보이죠? 최단거리.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입니다. 최단거리로 약속하고요. 이걸 D라고 앞으로 부를게요. 그러면 이때 공식 쓰는 법은 직선의 일반형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표준형으로 나왔어도 일반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공식을 쓰려면. 그러니까 표준형으로 나온 애도 y를 등호 저편으로 넘겨서 반드시 일반형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위아래로 순차적으로 써주는 게 내가 넣기가 편하긴 한데 공식은 뭐냐면 D equal 구조가 루트분의 절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트분의 절대값. 기억하시고요. 루트분의 절대값. 그 다음에 루트에 들어갈 값은 x 계수와 y 계수의 제곱의 합. a제곱 더하기 b제곱입니다. x, 이게 순서대로 써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두 개를 바꿔 쓰면은 위치를 바꾸면 헷갈리는 수가 생겨요. 물론 이 교환 법칙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x합 계수와 y합 계수의 제곱의 합. 분해. 그리고 절대값. 절대값 안에는 뭐가 들어오냐. 이 점은 이 직선 위의 점은 아니지만 이 점을 이 직선의 방정식에 대입하세요. 대입. 이 x1을 x에 y1을 y에 넣으면 상수가 될 텐데 그 상수 값을 절대값 씌워서 여기다 넣으면 이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굉장히 낯설죠. 굉장히 낯설고 뭔가 이거 유도하려면 조금 어려워요. 유도가 좀 어려운데 유도는 본 그 궤도에 가서 본 수업 때 가서 한 번 정도 해보는 걸로 하고 지금은 공식을 외웁시다. 앞단원을 해야 되니까. 이것만 외우고 있었어도 여러분들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내용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내용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많았어요. 삼각형 넓이도 그렇고. 이것만 있었어도. 근데 이걸 말을 못하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했던 거야. 지금은 이제 배웠으니까 이거 외웠다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이거 외웠다고 생각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사실은 이게 다고, 여기다가 뭐 이제 얘의 뭐랄까 파생 상품? 예, 파생이라는 게 이렇게 분파되어 나와서 특화된 애를 얘기하죠. 안 써도 그만인데 알고 있으면 유용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평행하다는 거 아까 봤지만 일반형으로 썼을 때 ax 더하기 by, ax 더하기 by까지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얘와 얘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요걸 두 개를 같게 만들 수 있어요. ab, ab로. 그런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만 다르게 만들 수 있죠. 평행하다면 상수항은 달라야만 할 테니까. 그걸 C와 C'이라고 합시다. A의 개수와 X의 개수와 Y의 개수는 통일시킨 상태에서 상수항 두 개만 다른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당연하게도 양쪽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이 선분의 길이일 텐데 D는 루트 분의 절대값. 구조가 똑같으니까. 구조가 똑같으니까 파생으로 외우기 좋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것까지도 똑같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 까지 똑같, 이거 통일시켰으니까 까지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만 쓰면 되냐, 상수 둘의 차만 써주시면 됩니다. 할만하죠. 얼마나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이게 안 써도 된다는 거는 뭐냐면, 이게 이 직선이 나오면 이 직선 위에 아무거나 한 점 찾는 건 쉽잖아요. 하다못해 이런 거 절편 찾기 얼마나 좋아요. 0, 얼마 이렇게, 그죠? 이런 거 찾기 좋잖아요. 그러면 이 점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이 위에 있는 직선과 이 점 사이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하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안 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굳이 안 쓰려고 애를 쓸 필요 있겠느냐 라는 의미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이 정도? 여기다 이제 문제 유형으로 들어가면 뭐 정점을 지나는 직선, 뭐 두 점을 품는 직선, 기타 등등 들이 길게 이어질 텐데,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를 풀면서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개념 설명은 여기까지. 이거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세요.